네, 우리가 이제 그 사이드바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마무리 안 한 것들을 몇 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테고리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밑에는 제목을 넣지 않았네요. 복사해주고 이거를 복제해 줄게요. 복제하고 복제, 여기 보시면 복제가 있죠. 복제 누르고 복제를 하나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그에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댓글에도 하나 넣어줄게요. 댓글에도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거는 태그로 바꿔줄게요. 태그, 그리고 이거는 댓글, 뭐 최신 댓글이라고 그럴까요? 최신 댓글.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사이드바를 이 블로그 홈 템플릿 말고 단일 글 템플릿에서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템플릿 파트로 저장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저장해 놓으면 똑같이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군데에서 수정을 하면 그 템플릿 파트가 사용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다중 선택을 해줄게요. 다중 선택은 Shift 키로 누른 상태에서 이 그룹을 선택해 줄게요. 네, 세 가지 그룹을 선택해서 여기 점점점 누르시고, 그리고 템플릿 파트 생성이라는 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이 템플릿 파트가 그냥 일반 템플릿 파트냐 아니면 헤더냐 푸터냐 고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이니까요. 헤더와 푸터가 아니니까 일반 선택하시고, 이름은 사이드바라고 해줄게요. 사이드바. 그리고 생성. 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 파트가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생성해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컬럼에서 그 블록 간격을 조정해 줬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컬럼에서 상위에 있는 컬럼에서 우리가 블록 간격을 조정해 줬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컬럼 밑에 이 템플릿 파트를 전체적으로 싸주고 있는 사이드바거든요. 사이드바가 생기면서 그 블록 설정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세 가지를 Shift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화 시켜주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룹화 시켜주시고, 네, 그럼 이렇게 벌써 이렇게 블록 간격이 생겼죠. 그리고 블록 간격을 조금 더 넓혀주면 세 칸으로 3으로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바, 이거를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템플릿 파트로 가볼까요? 템플릿, 네, 패턴으로 들어가서 템플릿 파트의 일반,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요건데요. 이거를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사이드바.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네, 템플릿으로 다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서 이 블로그 홈 템플릿을 만든 것 같고요. 네,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단일 글 템플릿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서 단일 글 템플릿으로 눌러주시면
이게 좀 이제 콘텐츠 보기 좁죠. 왜냐면 글을 읽어야 되는 템플릿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이드 바를 넣을 거니까 컬럼을 집어넣어서 구획을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헤더와 푸터 사이에 있는 이 그룹이라는 것 상 위에다가 컬럼을 만들어 줄게요. 일단 한번 넣어보죠. 컬럼 검색해서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봅시다. 컬럼이 여기 바깥으로 나왔네요. 다행히. 컬럼 그리고 66대 33으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을 이게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룹을 보기 좋게 여기 이름 변경 보이시죠? 이름 변경해서 이거는 컨텐츠라고 할게요. 컨텐츠를 왼쪽 칼럼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사이드 바를 넣어주겠습니다. 컬럼 오른쪽 걸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추가해 볼게요. 여기 선택해 보시면 여기 추가 버튼 있죠? 추가 버튼 누르시고 템플릿 파트 여기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템플 파트 넣어주시고 그리고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거. 이거를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약간 패딩에 여백에 안쪽 여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패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컬럼엔 없고 그룹에 있을까요? 그룹에 없고요. 아니면 이거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 위에 보시면 이 정렬의 문제 아니고요. 그러면 내부 블록은 컨텐츠 폭을 사용합니다를 한번 체크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된 것 같네요. 아니네요. 아직 안 됐네요. 찾았습니다. 네, 컬럼을 선택하시고 이게 지금 값이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 설정에서 이제 양쪽으로 기본값을 준 패딩이 있어요. 그게 0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0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0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없다고 해볼게요. 아무 값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아무 값도 없는데 양옆으로 지금 반짝반짝 하시죠? 이게 여백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인 것 같지만 기본으로 잡혀 있을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오셔서 한번 클릭을 해서 0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백이 처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그 블록 간격이 조금 좁죠. 컨텐츠와 사이드 바의 사이의 블록 간격도 역시 우리가 3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상위 컬럼 선택하시고 그리고 스타일에서 블록 간격을 좌우 간격이죠. 3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실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부분에도 레이아웃을 조금 이제 변경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를 찾은 것 같아요. 일단은 컬럼이 지금 좌우로 여백이 없이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좌우 여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컬럼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전체 컬럼을
그룹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룹화 시켜줘서 좌우에 내부 블록이 컨텐츠 폭을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룹화 시키고, 그리고 컬럼을 선택하셔서 넓은 폭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폭에 들어가게끔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컨텐츠 폭을 사용하는 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은 좌우로 붙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좌우로 붙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컨텐츠 폭을 사용합니다를 지금 제가 찾아서 해제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컨텐츠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밑에 이 댓글 관련 부분도 이렇게. 그러면 정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이 레이아웃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FS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키는 단연코 내부 블록은 콘텐츠 폭을 사용합니다. 이게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떤 폭을 조정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룹화를 시켜서 그 그룹에 이 기능을 켜줘라.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 주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밑에 있는 하위 요소들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폭을 내가 정해줬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 기능을 꺼주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리저리 해보시다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 이미지를 이게 지금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죠. 사이즈를 이 가로 세로 비율, 종횡비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종횡비를 맞춰야 되니까 16대 9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와이드 스크린의 비율로다가 16대 9로 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조금 여백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룹 선택해서 상단 패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조금 없애주고, 그리고 마진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메타 데이터들, 이런 걸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메타 데이터와 본문을 구분해야 되니까 마진은 이렇게 좀 많이 주는 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백 도구로 사이를 벌려놨는데요. 댓글과 태그를 조금 넓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줄여줄게요. 적당히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포스트 메타라는 템플릿 파트를 우리가 수정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그 파트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수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됐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화면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로그 홈인데요. 그래서 개별 그룹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 옆으로 이제 좀 삐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 워드프레스 기능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이동해 주시고요. 글로벌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누르시면 추가 CSS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추가 CSS에다가 제가 이 코드는 아래 링크에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넓이가 100%를 넘어가지 않게 코드를 짜준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됐고, 그리고 밑에 댓글은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건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코멘트라는 부분, 댓글.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글자 크기를, 이건 이 요소에 대한 설정은 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 돌아오셔서 글자 크기를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줄게요. 수동으로 이 정도? 네, 이 정도 주고, 그리고 얘와 얘는 좀 과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스타일에서 마진을 마진으로 안 먹어 있나? 마진이 안 먹고 그냥 블록 간격으로 잡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밑에 걸로 잡혀 있을까요? 볼까요? 밑에 걸로 잡혀 있네요. 얘 마진을 나눠서 밑에는 조금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상단은 조금만 주고, 그리고 하단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네, 분리되도록 하고, 네,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죠? 저장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고침.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진 같은 거 필요 없으시면 이것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지우셔도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뭐 그냥 저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원하시는 거는 선택하셔서 뭐 간격 같은 거, 마진 패딩, 그리고 뭐 글자 크기 혹은 글자 색상, 이런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리저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템플릿은 이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때, 혹은 태그를 클릭했을 때, 아니면 여기서도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들을 보여주거나, 그렇죠? 어떤 무엇이든지 어떤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뭐 날짜도 그렇고요, 저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걸 보관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보관함들을 렌더링 해주는 모든 보관함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보관함 템플릿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 주시고 여기서 모든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모든 아카이브라는 템플릿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테마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네,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쿼리 반복문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바꿔볼까요? 바꾸면 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렵지 않게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한번 또 해볼까요? 쿼리 반복문 교체. 나는 글자만 있으면 좋겠다. 네, 글자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그림 있고 글자가 있는 이 형태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뭐 여백 같은 것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윗부분에 조금 여백이 있는 것 같아서 스타일로 이동해서 상단에서 조금 좁을까요? 아니면 조금 있는 게 좋을까요? 한 3 정도 좁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당 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경고문을 써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 패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로, 그렇죠? 이거는 0으로 맞춰줄게요. 3으로 할까요, 그냥? 네, 3으로 일단 해보고. 그리고 만약 이 사진이 좀 너무 긴 것 같으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네, 그림 선택하시고 이 글 특성 이미지라는 블락 선택하시고 스타일로 이동하셔서 아랫부분에서 종횡비를 3대4가 아니라 난 뭐 정사각형으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스크롤을 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메타데이터 포스트 메타 블락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돼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요약문이 표시되는 부분인데, 이 더보기 링크 텍스트 추가라는 거는 이렇게 요약문이 있고 그걸 더 읽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텍스트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추가하시려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클릭하시고 글자를 더 쳐 넣으시면 됩니다. 더보기 뭐 이런 식으로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시고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 여기서 카테고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가 이게 조금 글씨가 큰 것 같은데요. 글씨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글 저장소 형식 이걸 없애려면 여기 옵션이 있네요. 제목의 글 저장소 형식 보이기 꺼주시면 네, 그냥 제목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장이고 네, 이런 식으로요. 이걸 클릭했다. 뭐 아니까 굳이 보여줄 필요 없는 것 같고 글씨체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글씨체를 엑스라지 정도? 그리고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이트 빌더도 여기 선택해 보시면 사이트 빌더가 쓴 글이 나오겠죠.
만약에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에러가 있네요. 지워줘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됐고, 이 정도 했으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거는 어차피 각 글들이 그 검색 엔진에 그냥 검색되어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방문했을 때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깔끔하다 수준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제너레이트 프레스인가요? 그 많이 사용하시는 그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테마가 좋습니다만 사실 FSE만큼 빠른 테마는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이 FSE가 아직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다른 테마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특히 속도 면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고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코어 팀에서 계속 개발하고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 길게 보실 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걸로 만드셔서 이걸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앞으로 길게 블로그를 하실 분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완성본을 보여드리면, 네, 홈페이지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는 이 블로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그대로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이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소개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 유튜브 비디오가 이렇게 실행되는 부분이 맨 위에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 6.4 버전에, 워드프레스 6.4 버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들면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폼을 설치해서 문의 폼을 만들고 그거를 받아보고, 그리고 또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보고, 뭐 이런 기능들을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SEO 검색 관련해 가지고 등록하는 것들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이 플랫폼의 특성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러그인들을 조금 제공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이트 빌더 홈페이지에 넘어오셔서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넘어오셔서 거기서 강의 신청해 주시고, 네, 무료니까요. 그냥 강의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 신청하시고 강의를 따라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빌더 홈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